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항암 치료도 있고, 그중에 종양내과 의사는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약물로서 암을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신에 다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암이 어느 한 군데 딱 국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좀 여기저기 많이 번져 있을 때 항암 치료를 주로 많이 받게 되세요. 그래서 종양내과 의사는 좀 어쩔 수 없이 주로 완치가 가능한 초기암 환자보다는 좀 암이 많이 번져 있는 상태의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암을 제거하고 뿌리 뽑고 완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상태에서 암을 조금 줄이거나 암이 커지지 못하도록 항암 치료를 통해서 억제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양내과 의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좀 시간을 벌어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한테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어떤 때는 전화 받을 때 조금 놀랍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폐암이 의심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위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많이 번져 있는 것 같다더라. 이런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40 중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 나이가 70대 중반 이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암에 많이 걸리실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제가 또 이제 어떤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좀 물어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폐암이 확진된 거냐, 어디 암이 번져 있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갑자기 암에 걸렸다? 그럼 사람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급작스럽게 생기는 우리의 불행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주변에 가족, 친척, 지인들 따져보면 암 환자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정도일 거예요. 굉장히 흔한 병이 됐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병이 됐지만, 과연 우리는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가? 암이라고 하는 병은 모든 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9년 한국 사망자 29만 명 중에서 약 2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25만 명에서 30명 사이가 1년에 매년 돌아가시는데요. 그중에 암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암은 굉장히 흔한 병이기도 하고 치명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암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암이라고 하는 병이 최근에 갑자기 생긴 병은 아닙니다. 예전의 기록들을 보거나 예전의 문헌들 혹은 예전에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 암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집트의 미라는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시신이죠. 미라를 연구하는 분들이 미라를 처음에 이거를 비파괴적인 검사로 미라도 CT 스캔, MRI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뼈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발견됐네.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가 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요. 실제로 이집트 파피루스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유방암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유방 있는 데가 좀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고 점점 더 커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피도 나고 이게 점점 더 커지다가 결국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구체적인 치료법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기도 해요. 또 사람만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동물들도 암에 걸립니다. 아마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강아지들도 수명이 이제 길어나고 하다 보면 뭐 위암도 걸리고 임파종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생명체들은 암이라고 하는 것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전서부터 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유독 현대에 와서 암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누가 뭐래도 평균 수명의 증가입니다. 평균 수명이 60세, 70세, 80세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이 암이 늘어난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더라도 우리 공기 속에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오염들, 또 담배라든가 어떤 화학약품들,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겹치게 되면 암이라고 하는 거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죠. 암이 왜 늘어나고 있는가의 세 번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진단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하고 전립선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갑상선암이 제일 흔한 암이었었고 외국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아니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유독 갑상선암이 저렇게 많이 발생을 하느냐. 이게 뭐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거냐, 뭐 식사 패턴과 관련이 있는 거냐, 여러 분석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발견됐었던 것이 조기 검진한다고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을 하고 아주 조그말 때 조직 검사를 해서 갑상선암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진단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이 많은 거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었죠. 사람들 인식도 많이 바뀌곤 해서 요즘에는 갑상선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은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갑상선암이 좀 발생이 좀 줄어드는 패턴들을 요즘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여서 암 수치 피 검사만 봐도 전립선암을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진단 기술이 발전을 할수록 예전에는 몰랐었던 암의 존재를 찾아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지금 암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의 증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여태까지 생존을 해오면서 이렇게까지 평균 수명이 길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기록이라든가 뭐 산업혁명 다시 영국에 남아 있었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어떤 때는 뭐 17세, 20세, 30세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기대 수명이 83세까지 이제 늘어났었고요. 인류가 여태까지 80세 이상의 기대 수명을 갖고 살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이제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볼 때 과거의 주된 사망 원인은 절대로 암이 아니었었습니다. 조선시대건 뭐 고려시대건 뭐 선사시대건 사망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거는 사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의술이 없었을 때에는
어디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균이 감염되고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신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사고에 의한 사망,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염에 의한 사망. 요즘 같으면 항생제만 써도 바로 치료가 됐을 감염 질환들이 예전에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굶주림.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예전에는 많이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좀 거꾸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암에 걸리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이미 많이 사망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10세, 20세 젊은 친구들도 안타깝게도 암에 걸리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증가하면서 특히 60대, 70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기대 수명만큼 산다고 그럴 때, 즉 내가 태어나서 남들 사는 만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지금 37.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남자는 조금 더 높아서요. 남자의 기대 수명 8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한 39.9%, 즉 5명 중에 2명은 암에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자는 수명이 조금 더 길죠. 87세까지 산다 그러면 35.8%, 3명 중에 1분은 암이 걸린다는 것으로 지금 통계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암 발생률이 높은 거는 아마도 생각해보면 뭐 술, 담배 이런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일 때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게 90세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3분의 1이 암 환자가 되는 게 2분의 1이 될지도 모르고 급격하게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날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암이 굉장히 흔한 병이 됐는데 또 현대 의학 기술이 아주 그렇게 암을 치료를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5년 생존율이 약 70%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암을 하나를 앓고 나서도 암을 극복하고 암 생존자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하나의 암을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분들 따져보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전 국민을 5천만 명이라고 생각할 때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국민 21명, 25명당 1명 정도가 암 유병자라는 뜻이고요.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지인들, 우리 친척들 보면 암을 겪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2차 암, 다중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을 하나를 극복했더라도 이제 위암을 다행히 잘 치료해가지고 위암을 극복했는데 또 살다 보니 암이 하나가 더 생기는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고요. 제 환자분 중에 기억나는 분은 암이 6개가 있었던 분도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6개 암이 다 수술해가지고 깨끗하고 그냥 겉으로 보면은 멀쩡하게 잘 자라고 계시는 경우였었거든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서 끝나지 않고 여러 개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별일이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미래에 잠재적인 암 환자라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아유, 내가 지금 EBS 클래스 E 보면서 뭔가 좀 좋은 지식도 얻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저 의사가 나와가지고 미래의 잠재적인 암 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막 좀 겁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3분의 1의 확률로 미래에 암에 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뭐 늘 하면서 지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암에 걸리더라도 최대한 나중에 걸리기 위해서 혹은 암에 걸렸을 때 일찍 찾아내기 위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좀 싫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래도 뭐 나는 아니야. 우리 가족은 아닐 거야.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가족 중에 혹은 아는 사람 중에 암이라고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되고 갑자기 이제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흔한 병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나와 있는 통계상으로도 평균 수명만큼 산다 그럴 때 3분의 1의 확률로 암 환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찌 보면 좀 안타깝게도 가족 중 한 명은 암 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은 남의 일이 아닌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최대한 예방을 하고 설령 걸렸다고 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암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은 11번의 강의를 통해서 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암에 대한 공부를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